다음 키워드는 미국 환율 보고서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 발간한 이 보고서 보자면 몇몇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박사님, 우선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한국의 환율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로 것의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관찰 대상국으로 나온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또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가 최근에 또 추가가 돼서 총 11개국이 됐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지금 또 눈에 띄는 점이 저 밑에 있는 심층 분석국이에요. 이번에는 환율 조작국 지정 대신에 요건이 되더라도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심층 분석국 지금 대만, 베트남, 스위스 세 나라가 지정이 됐는데 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시스템에는 없던 카테고리입니다. 네. 미국에는 이 환율 보고서에는 관찰 대상국이 있고 관찰 대상국 다음으로 이제 심각한 것은 환율 조작국. 그러니까 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또 미국 무역 수지 흑자가 크고 대미 흑자가 크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협상도 하고 규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 베트남, 스위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심층 분석국으로 등급을 하나 낮췄어요. 네. 없는 어떤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대만 등을 이제 심층 분석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당장에 이런 나라들과 환율 전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환율의 칼이 완전히 무뎌진 것은 아니고요. 심층 조사국이 되면 심층 분석 대사국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미국이 계속 예의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환율 조사국이냐 이 심층 조사 대상국에서 빼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또 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런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미국이 환율 문제를 건드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역시도 미국의 이 환율 카드, 미국이 다른 나라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 무기 수단이 바로 환율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환율 조작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빠졌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환율 보고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